31. 조직의 조건. 조직 구조의 종류. 매니지먼트의 업무를 기준으로 두 가지 조직 구조를 분류해 볼 수 있다. 바로 직능별 조직과 팀형 조직이다. 매니지먼트의 성과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분권 조직과 유사 분권 조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수많은 관계 또한 매니지먼트의 한 부분인데 5번째 조직 구조인 시스템형 조직이 바로 이 관계 중심 조직이다. 6번째 구조가 개발될지도 모른다. 매니지먼트에서는 일, 성과, 관계 이외에도 의사결정이라는 요소가 중요한데 아직 의사결정 중심의 조직 구조는 개발되지 않았다. 만일 이것이 실용적인 형태로 개발된다면 그 영향력은 아주 클 것이다. 조직의 조건.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라도 조직으로서 최소한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다음의 조건이 있다. 1. 명쾌함. 명쾌함과 단순함은 같지 않다. 단순하게 보여도 명쾌하지 않은 것이 있다. 복잡하게 보여도 명쾌한 것이 있다. 고딕 건축 교회는 아주 명쾌하다. 고딕 교회에서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기독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건물의 목적, 건물과 목적의 관계를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고딕 교회는 신학이나 신미학이라는 고도로 추상적인 원리와 개념에 따르고 있어서 사실상 아주 복잡하다. 현대의 빌딩들은 매우 단순하다. 입방체를 쌓은 것에 불과할 뿐 건물에 특별한 의미가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내도나 표식이 없으면 빌딩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다. 때로는 표식대로 걷더라도 헤맨다. 조직 매뉴얼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소속이나 가야 할 곳 혹은 위치를 알 수 없다. 어떤 조직 구조는 쓸데없는 마찰, 시간 낭비, 논쟁이나 불만, 의사결정의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조직은 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장애가 된다. 2. 경제성. 조직 구조의 경제성은 명쾌함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사람은 성과를 향해 움직일 때 필요한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훌륭한 조직이란 자신을 매니지먼트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적합한 조직이다. 즉, 매니지먼트, 조직, 관리, 커뮤니케이션, 인사 등 조직을 움직이는 일에 사용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특히 높은 업적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은 그러한 일들로 고민하는 시간이 적어야 한다. 3. 방향 설정의 용이함. 조직 속 인간이나 조직 단위의 관심이 성과가 아닌 노력으로 향하게 만드는 조직 구조는 용납될 수 없다. 성과야말로 모든 활동의 목적이다. 전문가나 유능한 관리가 아닌 매니저로서 행동하는 사람과 관리 기능, 전문적인 능력이 아닌 성과나 업적에 의해 평가되는 사람의 수를 가능한 늘려야 한다. 성과보다 노력이 중요하며 장인 정신 그 자체가 목적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과를 위해 일하고 군살이 아니라 힘을 길러야 하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을 키우고 의욕에 넘쳐야 한다. 4. 이해의 용이함. 조직 구조는 모든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은 늘 구체적이며 개별적이어야 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일,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가 저절로 밝혀지는 일이어야 한다. 동시에 조직 구조는 공동의 일, 즉 조직 전체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신의 일이 조직 전체에서 어디쯤 위치하며 반대로 전체의 일이 자신의 공헌 노력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조직 구조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움이 되어야 한다. 5. 의사결정의 용이함. 5가지 조직 구조는 어느 것도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 구조든지 간에 그곳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통의 사실이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행하고 실제 업무로 이행하여 성과로 연결시켜야 한다. 결국은 조직 구조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강화시켜 가야 한다.
늘 높은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조직구조는 의사결정의 장애만 된다. 결정적인 문제의 발생을 알지 못하는 조직구조나 권력 다툼 같은 잘못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조직구조도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 의사결정은 실행에 옮겨지고 성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 한 좋은 의도에 그치고 만다. 물론 의사결정의 실행을 보증하는 조직구조는 없다. 그러나 조직구조에 따라 의사결정을 조직 활동이나 개인의 업무로 이행하는 것이 용이하거나 혹은 곤란해질 수 있다. 6. 안정성과 적응성. 조직은 모두 안정을 필요로 한다. 한편 조직은 주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계속 활동을 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또 존속을 위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집이 필요하다. 대합실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 단기간 머무는 손님 신분으로는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사람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가 알고 있는 사람,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향유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조직구조는 고도의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직적인 조직구조는 안정된 구조가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조직이다. 새로운 상황, 조건, 성격에 적응할 수 없는 조직구조는 영속할 수가 없다. 안정성과 함께 적응성은 조직구조의 중요한 요건이다. 7. 영속성과 신진대사. 마지막으로 조직은 영속해야 한다. 동시에 신진대사가 가능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많은 요구가 파생되어 나온다. 조직은 미래의 리더를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유능한 인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이미 톱 매니지먼트에 가까운 자리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다. 계층 수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구조가 부여하는 경험의 종류다. 조직 구조는 조직 내의 인재가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트레이드 오프와 균형. 이러한 조직 구조들에 관한 조건은 조직의 크고 작음이나 복잡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조직에 적용된다. 기업 이외의 조직, 즉 공적 기관에도 적용된다. 오늘의 일을 행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활동, 내일의 책임을 지는 혁신적인 활동, 오늘과 내일의 활동에 방향 설정을 하며 비전을 부여하는 톱 매니지먼트의 활동 등 기업 내 세 가지 활동에도 모두 적용된다. 물론 이들 조직 구조들이 만족시켜야 할 조건 중에는 서로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모든 조건을 늘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조직 구조란 없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라도 성과를 올리고 영속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모두 상당 부분 만족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트레이드 오프와 균형이 필요하다. 가령 단순한 조직이라도 몇 가지 조직 구조를 동시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 한 가지 조직 구조만 채택했다가 조건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성과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구조를 설계하려면 5가지 조직 구조 모두의 내용, 요구,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